지역사회 보건 벼락치기 18분 급하신 분은 이 영상 먼저 보세요.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화면 안 보이셔도 돼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한 화면에 다 담아야 이 윤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글씨를 조그맣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기분장애 파트, 또 가정방문, 정신재활 프로그램, 보건사업 요 줄기로 나옵니다. 이제 국가고시에 나왔던 것들 한 번씩 다 짚어드려 보는 거예요. 해리는 인격장애이다. 요 뒤에 숨어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우리 나오죠? 우울증이 있어. 제가 없어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거예요. 우울증 대상자 나 죽겠다 자살하겠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자살하고 싶으세요?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방문 간호 집으로 방문합니다. 누구 먼저? 감염성 질환이 아닌 사람부터 미수가 신생아 먼저요. 그 다음에 임산부 가고 학교 가기 전 학년 전기 그리고 뭐 학동기 이렇게 가고 마지막에 결핵 환자 또는 뭐 코로나 환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재활하면은 3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노년 부양비가 증가한다. 쉽잖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들이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중에서 재가급여 항상 국가고시에 나오죠? 재가급여 뭐 있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연구 대여, 방문 간호가 있어요. 의사의 오더에 의해서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치의생사가 오는 거 방문 간호죠. 이런 거 어려워하는데 찍을 수는 있다. 다음 이런 대상자에게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관이 뭐냐? 1년 전 배우자 사별함, 흥미가 감소되고 우울하다, 수면장애가 있다. 이 사람에게는 정신건강이 지금 필요하니까 정신건강을 증진시켜주는 복지센터를 소개해준다 이겁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뭐냐? 환자에게 일상생활을 영해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을 교육한대요. 기술을 교육해서 사회에 나와서 재적응하라는 거죠? 사회기술훈련이다. 이런 거는 공부 안 해도 여기서 포인트 기술자를 동그라미 치면서 사회기술훈련 이렇게 그냥 답을 찍어야 됩니다. 간호조무사의 가정방문의 목적은 뭐죠?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가 목적이다. 가정을 방문했어요. 만약에 이제 할머니가 대상자라고 치자고요. 아들이 있는지 자식은 있는지 독거노인이신지 집의 그 생활 수준은 어떤지 열악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자녀는 멀쩡한지 그 자녀는 정신질환이 있는지 건강한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인장기 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냐? 이거 뭐예요? 일정 기간 아닙니까? 일정 기간 동안 맡길 수 있는 거? 단기 보호예요. 기간의 기자가 단기의 기자로 넘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침 10시에 어디를 가서 5시에 왔어. 일정한 시간 동안만 갈 수 있는 곳은 뭐죠? 주야간보호 데이케어 센터예요. 노인의 보건사업은 왜 필요할까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2026년부터는 5명 중에 1명은 노인이라는 거죠. 사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마트나 이렇게 동네 산책하면은 정말 노인분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판교나 잠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거긴 또 젊은 사람밖에 없어요. 동네 특성은 좀 다르다. 노인들이 계속 돌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낮에 마트나 밥 먹으러 나오시지만 저녁에 산책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네가 좀 다르다는 거. 진짜 잠실이나 판교는 그 영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잠실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반동 형성, 과도한 억압의 결과로 자신의 욕구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태도가 나타난다.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하는데 오히려 집에 오시면은 어머니 오셨어요 극진히 대접하고 용돈도 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 요동친다 반동 형성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2-3번에 한 번씩 나오는데 사실 다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또 안 하기도 애매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점점 공부의 양이 많아집니다. 기출 회차가 누적될수록이요. 장기 요양급여의 내용 제가 있을 제 집가죠? 집에서 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이거예요. 방어기전 문제가 또 잘 나와요. 요즘에 방어기전 부정이 나왔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술은 마시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야.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술 먹었지만 나 소주 2병 깠지만 나 술 취하지 않았어. 이게 바로 부정이에요.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피해보는 것.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고시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영상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현실 부정하고 싶어요. 나 진짜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갤갤갤 거리면서 넷플릭스도 보고 싶고 어디 나가서 동해바다 가서 회도 먹고 오고 싶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이게 방어 기제의 유형이에요. 자기가 살고자 부정하는 것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 미흡지만 반동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 내가 덕을 쌓자 이거 아니에요. 다중인격, 이중인격, 지킬 박사 하이드. 정체감이 장애된다. 이것도 해리. 일종의 방어 기제. 이거는 약간 정신병 아닙니까? 이게 2020년 국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시험 봤던. 나머지까지 다 알기는 어렵다. 남편이 바람 피고 와이프한테 뭐 선물 주고 더 잘해. 이거 뭐예요? 이거 취소라예요. 취소. 캔슬? 취소?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 이렇게라도 뭐 기억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이거 뭐예요? 전치래요. 이거 좀 이해 안 가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편안한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거. 아, 만만한 사람한테 나 승질 부리는 거. 이게 바로 전치래요. 전치. 전치 3주 이런 느낌 아닙니까? 만만한 대상한테 그렇게 했다가 잘못돼서 얻어맞고 전치 3주 생긴다. 이렇게라도 뭐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사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검사는 다 2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조집단이라는 게 한번 나왔는데요. 자조집단이 뭐예요? 자조, 스스로를 돕는 거예요. 퇴원했어. 환자들이 모여서 서로 고통과 필요를 이런 밴드 있지 않습니까? 마약 자조집단, 뭐 알코올 중독자 자조집단, 서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렇게 먹지 말자 이런 거겠죠. 방문간호는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해당한다. 대상자를 하루에 모두 방문하고자 할 때 마지막으로 방문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방문간호는 미수가 먼저, 감염성 질환은 맨 마지막.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문제죠. 여러분 매번 나오는 문제의 패턴들이 반 이상은 겹치죠. 한 70% 겹치지 않나요? 아까 설명드린 거 다 있어요. 다예요. 사실 뭐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자조집단이 나왔었다는 거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요거 좀 중요한 편입니다. 납병원 그리고 자조집단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별로 비중 있게 보지 않았는데 국가고시에 나오면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요. 저도 사실 학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 찝어주지 않았는데 국가고시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뭐야? 우리 학원 이상한 거야? 그랬는데 해마다 국시에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조금 사이드에서 나옵니다. 별로 치면 한두 개짜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공부할 수는 없다. 별 3, 4, 5개짜리만 해도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별 한두 개짜리는 거의 안 찝어드리는데 이게 사실 한 별 2개짜리 문제예요. 납병원이 뭐예요? 입원도 아니고 외래도 아니에요. 외래는 뭐예요? 우리 9시부터 6시 사이에 병원 가는 게 외래예요. 입원은? 입원하는 게 입원이죠? 요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출퇴근 형식의 주간 재활 입원 치료가 납병원이라는 거. 뭔지 사실 잘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 밤병원은 밤에 가가지고서는 치료도 하고 숙식도 한대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조집단, 퇴원하고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하는 게 자조집단이에요. 스스로를 돕는 거예요. 정신재활의 꽃, 돈을 벌어야 됩니다. 꽃은 돈이에요. 직업재활, 정신재활의 꽃. 직업재활은 그 직업을 배워가지고, 우리 뭐 교도소 가도 뭐 이렇게 직업 뭐 배워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돈 버는 방식을 알려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거죠.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왜 직업을 갖지 못할까요? 제가 사장이어도 뽑기 좀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편견과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편견과 오해라기보다는 사실 현실 직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CEO가 되겠네요. 편의 조치가 취해지기가 어렵고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없다. 이게 사실 국가에서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뭐 의사 상담하고 이런 프로그램 없이 일반적인 조그만 규모의 회사에서 정신질환자였던 사람을 뽑기가 어렵다.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은 나 뭐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사실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편견은 있을 수가 있다. 꼭 오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과거 히스토리를 안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돌싱글즈 이런 거 봤어도 과거에 왜 이혼했는지 이혼 사유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본인이 바람핀 사람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6개월 전 큰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이거 드라마 보면 맨날 나옵니다. 의학 드라마에 이 환자 PTSD야. 뭐 성폭행 증후군이 있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5개차 국시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국시가요. 보니까 5개차에 한두 개 겹쳐요. 그래서 10개 차이는 2번은 겹친다 이거죠? 항상 객관적으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대상자를 이해하고 비논리적인 사고는 교정해준다. 성폭행 한 번 당했어요, 과거에. 다시 당할 일이 없는데도 맨날 남자만 보면 성폭행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비논리적인 사고예요. 교정해줘야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하지만 뭐 조심은 하세요. 이런 식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지시켜줘야 된다. 이게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회복시켜주는 단계다. 본인이 지금 PTSD가 있으신 분도 있죠?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비논리적인 사고를 자꾸 교정하면서 벗어날 수 있어. 극복할 거야.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뭐 어렵죠. 쉽진 않습니다. 범불안 장애는 뭐예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걱정과 불안을 호소한다고 있다면 범불안 장애예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지금 이제 9월 아닙니까? 3월 국시 끝날 때부터 선생님 저 9월인데 걱정이에요. 공부도 안 하면서 걱정 많이 하시죠? 범불안 장애예요. 이렇게 외워보자고요. PTSD 나왔으니까 그 단락에서는 범불안 장애가 가장 유력했다는 거예요. 해리 제가 시험 본 국시에서 해리가 나와서 학생들이 말도 안 돼 이거 어떤 과목이냐 도대체 머리에 해리 오겠네 그랬었어요. 읽어볼게요. 이 페이지는 별 5개. 5개가 뭐예요? 그냥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맨날 나와요. 근데 학원에서 수업이 조금 부족했던 과목이에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차후에 좀 이해를 했던 파트입니다. 재가급여는 뭐예요? 있을 채,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재가급여예요. 아시겠죠? 집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누구예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질병명 없이도 일상생활이 안 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 혜택을 준다 이거고요. 65세 미만이지만 아직은 노인 아니지만 거동도 안 되고 일상생활도 안 돼. 그런데 질병이 노인성 질환이야.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라고 한다면 등급 1, 2, 3, 4, 5등급 줘가지고서는 나라에서 혜택 준다 이 소리예요. 요즘에 사실 50세 치매, 60세 치매도 많잖아요. 초록이 치매. 그런 사람한테도 혜택을 준다. 민증 나이는 젊지만은 노인성 질환이 걸렸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집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등급을 받으면 인정서라는 게 오거든요. 인정서에 뭐 치매면은 5급 5등급. 그리고 총 120만원 정도 쓸 수 있다. 재가급여는 15% 본인 부담금이고 시설급여는 20%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럼 만약에 10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15만원 본인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아라. 시설, 요양원이나 이런 센터로 가려면은 시설로 가라. 그래서 재가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우리 엄마 집에 있으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요양보호사 집으로 와가지고 신체활동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뭔가 물건 같은 거 사다 주고 은행도 가주고 이런 게 바로 방문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 오죠. 등급에 따라 4시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와줘요. 요 시간만이라도 보호자가 숨을 쉴 수 있죠. 그리고 씻고 밥 먹이고 집 방 청소까지는 해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삶의 질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방문 목욕은 혼자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명이 이렇게 목욕차가 또 옵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 뭔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방문 간호사나 방문 간호조무사가 오는데요. 이제 와상 환자 같은 경우는 방문 간호사 많이 가끔씩 오죠. 의사나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한마디로 의사의 오더에 따라 지시에 따라서 이 가정 방문해가지고요. 간단한 진료 보조 구강위생 이런 걸 제공한다. 사실 근데 치위생사는 거의 없대요. 줄 꼽는 위간 영양 환자들은 흡인성 폐렴 엄청 걸리거든요.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이 와가지고서는 주사도 놔주고요. 그런 줄 같은 거 교환하는 거는 요양보호사가 못하거든요. 간호사가 해줍니다. 방문 간호조무사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많죠? 자격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국가고시 시험 문제죠? 우리가 자격증 따고 3년 경력이 있으면서 교육 800시간 받아야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이요. 그러면 방문 간호조무사가 됩니다. 그럼 토탈 간호조무사 1년 따야죠? 3년 경력 있어야죠? 교육 800시간 한 6개월 걸리죠? 한 5년은 해야 방문 간호조무사 딸 수 있다.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가서 다른 환자들 케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방문 간호사는요? 간호사에다가 2년 경력 있으면 가능하다. 주야간 보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알고 보면은 길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주야간 보호 데이케어 센터 엄청나게 많아요.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달에 100만원짜리야. 그러면은 우리 아빠 가시면 100만원에 15%, 15만원 내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20%,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에서 65% 대준다는 거예요. 65% 대주겠죠? 단기 보호.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출장 갈 수도 있고 부모님이 2분 계셔. 엄마는 치매고 아빠가 뇌졸중이야. 아빠 때문에 이 병원에 있어야 돼. 딸이 혼자 2분 모시는데
아빠 때문에 일주일 응급실에 가 있어야 돼. 중환자실에 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엄마 누가 모셔요? 이때 일정 기간 동안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단기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9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침대에 누워있으려면은 이 병원 침대 있어야 되거든요. 전동 휠체어 또는 수동 침대, 이런 거, 비싼 거는 대여를 받을 수 있고요. 싼 거는 구매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다. 뭐 나와요? 일정 기간 하면은 단기 보호고요. 일정 시간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죠.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단기 보호입니다. 아시겠죠?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진계 수평, 이거 뭐 별 하나짜리예요. 그냥 알고만 갑시다. 사진계수평, 사정, 파악한다는 거예요. 진단, 주민의 건강 문제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계획,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죠. 수행, 실천하는 단계고요. 평가, 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입니다. 이런 순서로 간호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우선순위, 간호사업과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국가고시는 여태까지 가정 방문에 대해서만 우선순위가 나왔었거든요. 항상 전염병 환자 맨 마지막에 가라 있어요. 그래서 비전염 대상자, 신생아 미숙아를 제일 먼저 해라 했었죠. 그런데 간호사업은 반대예요. 신생아 미숙아는 똑같은데 감염병 환자를 먼저 봐라. 왜? 간호사업이잖아요. 가정 방문이 아니라. 간호는 뭔가 아픈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게 간호 아닙니까? 병 걸린 사람 먼저 봐줘라. 그래서 감염병 환자가 먼저예요. 여기서는 전염이 두려운 것보다도 일단 아픈 사람 고쳐라, 이런 개념인가 봐요. 그리고 나서 영유아, 모성, 학동기, 만성질환자, 지역사회 개발에 영향을 주는 문제, 요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간호자가 들어가면 감염병 환자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가정을 방문해야 된다 하면은요, 전염성 대상자, 신생아 미숙아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까지 암기시켰잖아요. 가정을 방문해야 하려면은 텔레비전, 비전염병 환자, 텔레비전 고장났어요. 저희 가정부터 방문해주세요. 가정 비전, 뭐 이렇게까지 암기시켰었다는 거죠. 이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가 비전염성 대상자 먼저다. 집단과 개인이 있으면요, 집단을 먼저 가야 빨리 사람들 더 많이 효율적이겠다. 급성질환자, 만성질환자가 있다면 급성질환자 먼저. 신환과 구환. 원래부터 오래 아픈 환자와 처음 이제 갑자기 아픈 환자가 있다 그러면 신환. 뭐 집합되어 있는 곳을 먼저 간다는 거. 산재되어 있는 곳, 단독주택 몇 킬로씩 떨어져 있는 거 가면은 너무 시간 많이 걸리죠? 집합되어 있는 곳, 아파트야. 그럼 막 쫙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방문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뭐라고요? 신생아 미숙아.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성병 환자도 옮고 결핵 환자도 옮으니까 마지막에 간다. 중간에 임산부, 학년 전, 이거는 학교 가기 전이죠? 학동기, 학교 다니는 애들이에요.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감염병은 맨 마지막이다. 하지만 간호 사업은 감염병이 신생아 미숙아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간호는 장기요양보험 중에서 재가예요, 시설이에요. 재가급여 서비스이다. 집에서 간호조무사가 집으로 오는 거니까 있을 집가라는 거예요. 가정 방문의 장점은요,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을 직접 평가한다. 방문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경력 3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800시간을 받아야 된다. 가정 방문 전에 준비할 거는 미리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읽어본다. 방문하고 나서는 기록한다. 방문 순서, 집단이 먼저다. 급성질환, 비전염성 환자, 신환이 먼저다.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대상자 먼저 방문하지 않아요. 높은 사람들은 알아서 병원 가니까요. 돈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그래서 낮은 대상자 먼저 갑니다.